안녕하십니까? 저는 50년이 넘는 기나긴 세월 동안 삶과 죽음의 경계, 그 아슬아슬한 벼랑 끝에서 인간의 가장 처절하고 절박한 순간들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해온, 이제는 백발이 성성한 88세의 노의사 김명철입니다. 제게 응급실은 단순한 의료 행위가 기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차가운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인간의 나약함과 동시에 상상을 초월하는 강인함이 극명하게 대비되는 삶의 격전지였고, 예측 불가능한 운명의 소용돌이 속에서 생명의 존엄성과 건강의 절대적인 가치를 매 순간 깨닫게 해주는 마치 살아있는 교과서와 같은 현장이었습니다. 특히 수많은 노년의 환자들이 갑작스러운 고통에 신음하며 응급실 문턱을 넘어오는 충격적인 장면들을 목도하면서 저는 단순히 수명을 늘리는 피상적인 연장이 아니라 질병과 사고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고 건강하게 나이 드는 지혜, 그리고 일상 속의 작은 방심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뼈저리게 절감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마치 심장을 꿰뚫는 듯한 날카로운 경고처럼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뇌리에 마치 지울 수 없는 잔혹한 영화의 한 장면처럼 깊이 박혀있는 70대 후반 박씨 환자에 대한 비극적이고 소름 끼치는 경험입니다. 평소 누구보다 건강을 맹신하며 활기찬 노년을 구가했던 박씨는 며칠 전 평범한 저녁 식사를 마치고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던 중 마치 악마의 속삭임처럼 갑자기 의식을 잃고 생명의 끈이 끊어질지도 모르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응급실로 실려왔습니다. 다행히 숙련된 응급의료진의 필사적인 노력과 첨단 의료 장비의 도움으로 기적적으로 생명의 불씨는 간신히 되살릴 수 있었지만 정밀 검사 결과 그의 뇌혈관은 이미 처참하게 막혀 있었고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뇌졸중이라는 잔혹한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평소 고혈압이라는 시한폭탄을 안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리석게도 약 복용을 등한시하고 자신의 건강을 과신하며 관리에 소홀했던 과거의 무모한 습관들이 마치 서서히 조여오는 올가미처럼 그의 목숨을 앗아가려 했던 것입니다. 박 씨의 처참한 사례를 통해 저는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식후 30분이라는 짧은 시간이 때로는 우리의 심장을 먹게 하고 뇌 기능을 영구적으로 파괴할 수 있는 마치 지옥으로 향하는 문이 열리는 순간과도 같은 극도로 위험한 시간일 수 있다는 섬뜩한 사실을 다시 한번 뼛속 깊이 새기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반평생을 응급실이라는 처절한 삶의 현장에서 온몸으로 부딪히며 쌓아온 생생한 경험과 피로 얼룩진 지혜를 바탕으로 여러분이 식후 30분 동안 무심코 저지를 수 있는 당신의 생명을 한순간에 앗아갈 수 있는 3가지 끔찍한 습관과 그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고 건강하고 존엄한 노후를 맞이하기 위한 절박하고도 필수적인 지침들을 마치 제 심장을 도려내는 심정으로, 그리고 그 어떤 드라마보다 더 극적이고 긴장감 넘치는 이야기로 풀어드리고자 합니다. 부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뇌리에 깊이 각인되어 건강을 위협하는 어리석은 습관들을 버리고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데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강력한 촉매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70대 박 씨의 핏빛 절규, 식후 30분에 숨겨진 살인자와 되돌릴 수 없는 파멸의 그림자. 70대 후반의 박 씨는 주변 사람들에게 화라산처럼 타오르는 에너지와 멈추지 않는 유머 감각을 지닌 마치 영원히 늙지 않을 것 같은 활기찬 노년의 상징과도 같은 분이셨습니다. 은퇴 후에도 그는 마치 젊은 시절의 혈기가 그대로 남아있는 듯 매일 아침 새벽 공기를 가르며 동네 공원을 질주했고 오랜 친구들과 함께 험준한 산봉우리를 정복하며 등산의 스릴을 만끽하는 등 그 누구보다 역동적이고 건강한 노년의 삶을 거침없이 질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오래전 건강검진이라는 이름의 불길한 예언을 통해 고혈압이라는 조용한 살인마가 그의 혈관 속을 은밀하게 잠식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진단을 받았고, 담당 의사는 마치 사형 선고를 내리듯 꾸준히 혈압약을 복용하며 철저한 혈압 관리를 할 것을 엄중하게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자신의 넘치는 활력과 건강에 대한 근거 없는 맹신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약물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과 귀찮음 때문이었을까요? 의사의 간곡한 권유를 한 귀로 흘려버리고 혈압약 복용을 마치 불쾌한 숙제처럼 여기며 소홀히 하는 날들이 점점 늘어났고, 결국 그의 혈관은 서서히 파괴되어 뇌졸중이라는 파국을 향해 치닫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박 씨는 평소와 다름없이 푸짐하고 기름진 저녁 식사를 탐욕스럽게 마치고 습관처럼 소파에 몸을 던져 리모컨을 쥔 채 TV 채널을 이리저리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에는 박 씨가 젊은 시절부터 광적으로 좋아했던 삼겹살과 소주가 그의 식욕을 잔혹하게 자극했습니다. 그는 마치 굶주린 맹수처럼 기름진 고기를 개걸스럽게 먹어치웠고 술잔을 연거푸 들이켰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행복의 절정의 순간, 마치 심장이 칼날에 찔린 듯한 격렬한 두통이 그의 뇌를 강타했고 온몸의 근육이 마비되는 듯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그대로 소파에서 바닥으로 처참하게 곤두박질 쳤습니다. 갑작스럽고 충격적인 상황에 질겁한 가족들은 혼비백산하여 즉시 119의 피처럼 붉은 긴급 신호를 보냈고 박 씨는 이미 의식을 잃고 생사의 기로에 놓인 채 가장 가까운 응급실로 헐떡이며 실려왔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박 씨는 이미 깊은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고 의료진의 신속하고 냉철한 판단하에 긴급하게 진행된 뇌 CT 촬영 결과 그의 뇌혈관은 마치 댐이 터져나가듯 처참하게 막혀 있었고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허혈성 뇌졸중이라는 잔혹한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다행히 응급의료진의 초인적인 노력과 첨단 의료 장비의 도움으로 박 씨는 기적적으로 생명의 불씨는 간신히 붙잡을 수 있었지만 뇌졸중의 끔찍한 후유증으로 인해 신체 일부 마비와 영구적인 언어 장애라는 절망적인 현실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한때 건강을 과시하며 활기찬 삶을 누렸던 박 씨의 찬란했던 노년은 단 한 번의 어리석은 방심과 끔찍한 식후 습관으로 인해 산산이 조각나 버렸고 박 씨 본인은 물론 그의 사랑하는 가족들까지 깊은 절망과 헤어날 수 없는 고통의 수렁에 빠뜨렸습니다. 박 씨의 비극적인 이야기는 우리에게 식후 30분이라는 짧은 시간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그리고 평소 건강 관리에 대한 안일한 생각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뼛속 깊이 각인시키는 섬뜩한 경고입니다. 특히 고혈압과 같은 시한폭탄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식후 30분은 마치 뇌졸중이라는 악마가 문 앞에서 당신의 심장을 노리고 있는 시간과도 같이 극도로 위험하고 조심해야 하는 순간입니다. 저희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식후 30분, 당신의 몸은 왜 파멸적인 위험에 속수무책으로 노출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우리 몸은 마치 거대한 공장에서 쉴 새 없이 돌아가는 기계들처럼 소화라는 복잡하고 에너지 소모가 극심한 임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평소보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은 에너지를 집중적으로 쏟아붓게 됩니다. 특히 소화를 담당하는 위와 장으로 혈류가 평소보다 무려 3~4배까지 폭발적으로 집중되면서 상대적으로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뇌와 심장으로 향하는 혈류량은 마치 수도꼭지를 잠근 것처럼 일시적으로 급격하게 감소하게 됩니다. 이러한 극단적인 생리적인 변화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지만 고혈압, 당뇨병, 심혈관 질환 등 하나 이상의 만성질환이라는 치명적인 약점을 이미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마치 댐에 엄청난 양의 물이 갑자기 쏟아져 댐의 구조적인 안전성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것처럼 예측 불가능하고 파괴적인 건강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극도로 위험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혈관이 좁아져 있거나 탄력성을 잃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에서 식후 혈류량의 급격하고 극적인 변화는 뇌에 필요한 혈액 공급을 치명적으로 부족하게 만들어 뇌졸중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유발하거나 이미 약해져 있는 심장에 엄청난 부담을 가중시켜 심근경색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식사 후에는 혈당 수치가 마치 롤러코스터처럼 급격하게 상승하는데 이는 혈관 내벽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히고 혈압을 불안정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끈적끈적해진 혈액이 혈관 속을 흐르지 못하고 굳어 혈전 생성을 촉진하여 혈관을 완전히 막아버리는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과식하거나 기름진 음식을 탐욕스럽게 섭취했을 경우에는 이러한 혈당 상승폭이 마치 폭발 직전의 화산처럼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혈압 변동성 또한 극적으로 증가하여 위험도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높아질 수 있습니다. 마치 여러 개의 고장난 부품이 삐걱거리는 낡은 기계처럼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의 몸은 식후 발생하는 일련의 극심한 생리적 격변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리며
이는 때로는 돌이킬 수 없는 파멸적인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식후 30분 동안 우리 몸이 보내는 미세한 경고 신호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고 건강을 해치는 어리석은 행동을 반복하는 것은 마치 스스로에게 독약을 먹이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극도로 위험한 도박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50년 응급실 베테랑의 피로 얼룩진 절규. 식후 30분. 당신의 심장을 먹게 하고 뇌를 잿더미로 만들 수 있는 3가지 끔찍한 습관. 50년이 넘는 기나긴 세월 동안 응급실이라는 삶의 최전선에서 저는 수많은 환자들이 자신의 어리석은 선택과 무심한 행동으로 인해 얼마나 처참한 고통을 겪고 얼마나 허망하게 생명을 잃어가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해왔습니다. 특히 식후 30분 동안 무심코 저지르는 사소해 보이는 습관들이 때로는 걷잡을 수 없는 재앙으로 이어져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는 끔찍한 장면들을 수없이 목격하면서 저는 인간의 무지와 방심이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특히 노년층에게 식후 30분은 마치 뇌졸중과 심근경색이라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시간과도 같이 극도로 위험하고 조심해야 하는 순간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응급실에서 얻은 피로 얼룩진 경험과 뼈를 깎는 듯한 후회를 바탕으로 여러분이 식후 30분 동안 무심코 저지를 수 있는 당신의 심장을 먹게 하고 뇌 기능을 영구적으로 파괴할 수 있는 3가지 끔찍한 습관을 마치 제 심장을 도려내는 심정으로, 그리고 그 어떤 스릴러 영화보다 더 극적이고 긴장감 넘치는 이야기로 여러분의 뇌리에 깊이 각인될 수 있도록 처절하게 폭로하고자 합니다. 부디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뇌리에 깊이 박혀 건강을 위협하는 어리석은 습관들을 즉시 버리고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데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강력한 촉매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식사 후 바로 눕는 행위. 마치 스스로에게 독극물을 주입하는 것처럼 역류성 식도염을 넘어 생명을 앗아가는 흡인성 폐렴이라는 끔찍한 재앙을 초래할 수 있는 극도로 위험한 습관. 많은 사람들이 특히 과식을 하거나 극심한 피로에 지친 날에는 배부른 불쾌감을 잠시 잊고 달콤한 휴식을 취하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소파에 몸을 던지거나 심지어 잠자리에 드는 유혹에 쉽게 빠집니다. 하지만 이러한 순간적인 편안함을 갈망하는 어리석은 행동은 우리의 건강에는 마치 시한폭탄과 같은 매우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파멸적인 습관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삼키면 음식물은 중력의 은총을 받아 식도를 따라 위라는 소화기관의 깊은 굴 속으로 안전하게 내려갑니다. 위와 식도 사이에는 하부식도 괄약근이라는 마치 굳게 닫힌 철문과 같은 강력한 근육이 존재하여 위 속의 내용물이 식도를 향해 거꾸로 솟아오르는 끔찍한 역류 현상을 효과적으로 막아주는 생명선과 같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하지만 식사 후 바로 눕게 되면 마치 배수의 펌프가 고장난 것처럼 중력의 도움을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되어 위 속의 내용물이 식도를 향해 마치 용암처럼 걷잡을 수 없이 역류할 수 있는 극도로 불리한 환경이 조성됩니다. 위산은 음식물을 효과적으로 녹여 소화시키기 위해 pH 2 이하의 매우 강력한 산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식도라는 섬세한 점막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마치 염산의 피부가 녹아내리듯 심각한 손상을 입히고 염증을 유발하여 가슴을 애는 듯한 고통스러운 역류성 식도염이라는 지옥과 같은 질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은 가슴 통증, 속쓰림, 만성적인 소화불량 등을 유발하며 장기적으로는 식도암 발생 위험을 마치 그림자처럼 드리워 삶의 질을 처참하게 망가뜨릴 수 있는 무서운 질환입니다. 뿐만 아니라 역류된 위 내용물이 기도를 통해 폐로 흘러 들어가 흡인성 폐렴이라는 마치 폐에 불이 붙는 것과 같은 끔찍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흡인성 폐렴은 특히 면역력이 극도로 약화된 노년층에게는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매우 치명적인 질환입니다. 박 씨 역시 평소 저녁 식사 후 소파에 누워 TV를 보는 안일한 습관이 있었는데 이것이 뇌졸중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닐지라도 고혈압으로 인해 혈압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소화불량과 역류성 식도염을 악화시켜 그의 약해진 혈관을 더욱 취약하게 만들었을 가능성을 결코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식사 후에는 최소 30분 이상은 마치 소중한 보석을 다루듯 조심스럽게 앉아서 편안하게 소화를 시키거나 가벼운 산책을 통해 몸을 부드럽게 움직여주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특히 잠자리에 들기 전 최소 2시간 이내에는 음식 섭취를 피하는 것이 숙면을 취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 마치 생명줄과 같이 중요합니다. 식사 직후 뜨거운 물로 샤워하는 행위. 마치 혈관에 롤러코스터를 태우는 것처럼 혈압을 극심하게 변동시켜 뇌졸중이라는 예측 불가능한 죽음의 그림자를 들이우는 극도로 위험천만한 습관. 하지만 이러한 일상적인 행동은 우리의 혈관 건강에는 마치 폭탄과 같은 매우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식사 후에는 소화작용이라는 중대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혈액이 위와 장으로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이 집중되는 생리적인 변화가 불가피하게 일어납니다. 이때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게 되면 마치 댐의 수문이 갑자기 열린 것처럼 전신의 혈관이 급격하게 확장되면서 혈액이 피부 표면으로 순식간에 몰리게 됩니다. 이는 상대적으로 뇌와 심장으로 가는 혈류량을 마치 수도꼭지를 갑자기 잠근 것처럼 급격하게 감소시켜 혈압을 일시적으로 뚝 떨어뜨리거나 혹은 혈관 수축을 유발하여 혈압을 예측 불가능하게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동맥경화와 같은 혈관 질환이라는 치명적인 약점을 이미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식사 직후 뜨거운 물 샤워는 마치 좁은 골목길에서 예측 불가능하게 튀어나오는 덤프트럭처럼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유발할 수 있는 극도로 위험천만한 습관입니다. 박 씨 역시 평소 뜨거운 물로 샤워하는 것을 선호했는데 식사 직후 샤워하는 습관이 그의 불안정한 혈압을 더욱 악화시켜 뇌졸중 발병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결코 간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식사 직후에는 뜨거운 물 샤워는 반드시 피하고 체온과 비슷한 미지근한 물로 짧게 샤워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샤워는 식사 후 최소 30분 이후 소화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진행된 후에 하는 것이 혈관 건강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식사 직후 격렬한 운동. 마치 심장에 쉴 새 없이 채찍질을 가하는 것처럼 심근경색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몰아갈 수 있는 무모하고 어리석은 행동.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식사 후 소화를 돕고 체중 관리를 위해 마치 습관처럼 운동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식사 직후 격렬한 운동은 마치 자동차 엔진의 과부하를 걸어 고장을 일으키듯 심장에 엄청난 부담을 주는 극도로 무모하고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식사 후에는 소화작용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심장이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혈액을 위와 장으로 쉴 새 없이 펌프질해야 합니다. 이때 격렬한 운동을 하게 되면 근육에도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혈액이 필요하게 되어 심장은 동시에 소화기관과 근육이라는 서로 다른 두 곳에 혈액을 공급해야 하는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는 심장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혈압을 급격하게 상승시켜 심근경색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층이나 이미 심혈관 질환이라는 치명적인 약점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식사 직후 격렬한 운동은 마치 벼랑 끝에서 뛰어내리는 것과 같은 극도로 위험한 자살 행위와 다를 바 없습니다. 박 씨는 평소 등산을 즐겼지만 다행히 식사 직후 바로 등산을 하는 무모한 습관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가 식사 직후 격렬한 운동을 했다면 뇌졸중뿐만 아니라 심근경색의 위험 또한 상상 이상으로 높아졌을 것입니다. 따라서 식사 직후에는 격렬한 운동은 반드시 피하고 가벼운 산책 정도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은 식사 후 최소 1시간 이후 소화가 충분히 진행된 후에 시작하는 것이 심장 건강을 지키는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한 지혜. 식후 30분을 현명하게 보내는 10가지 생명 연장의 기술. 식후 30분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행위가 끝난 후의 짧은 시간이 아니라 우리 몸이 섭취한 소중한 음식을 효율적으로 소화하고 필요한 영양분을 흡수하며 다음 활동을 위한 에너지를 비축하는 매우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이 짧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소화 건강은 물론 혈당 관리, 혈압 안정, 심혈관 건강, 뇌 기능, 수면의 질, 심지어 정서적인 안정감과 전반적인 삶의 활력까지 광범위하고 깊숙하게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 잘 지어진 집의 기초 공사가 튼튼해야 오랜 시간 동안 안전하고 편안하게 유지될 수 있는 것처럼
건강한 노후는 젊은 시절부터 꾸준히 쌓아온 올바른 식습관과 식후 30분을 현명하게 보내는 생활습관에서 비로소 튼튼하게 시작됩니다. 50년 응급실 의사로서 저는 수많은 노년의 환자들이 젊은 시절의 잘못된 식습관과 식후 관리에 대한 안일한 생각과 무관심으로 인해 예기치 않은 심각한 건강 문제에 직면하고 고통스러운 노년을 보내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수없이 목격해왔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식후 30분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건강을 위한 작은 실천들을 마치 매일 숨 쉬는 것처럼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마치 어두운 밤길을 환하게 밝혀주는 등불처럼 제시해드리는 10가지 지혜를 마음속 깊이 새기고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씩 실천해보세요. 작은 변화들이 모여 놀라운 건강의 기적을 이루고 행복하고 활기찬 노후를 맞이하는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을 진심으로 응원하며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식사 후에는 최소 30분 동안 편안하게 앉아서 소화기관에 부드러운 휴식을 선물하세요. 식사 후 바로 눕거나 격렬한 활동을 하는 것은 소화불량, 역류성 식도염, 심혈관 질환 등의 위험을 현저히 높일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식사 후 소화작용이라는 복잡하고 에너지 소모가 큰 과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평소보다 훨씬 많은 혈액과 에너지를 위장관으로 집중적으로 이동시킵니다. 이때 바로 눕게 되면 중력의 도움을 받지 못해 음식물이 역류하기 쉽고 격렬한 활동은 소화에 필요한 에너지와 혈류를 근육으로 분산시켜 소화불량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마치 장거리 운전을 마친 자동차 엔진처럼 소화기관에도 충분한 휴식 시간이 필요합니다. 식사 후에는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소화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때까지 최소 30분, 가능하다면 1시간 정도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소파에 기대 앉아 가볍게 책을 읽거나 잔잔한 음악을 감상하며 심신을 안정시키거나 사랑하는 가족들과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소화 과정을 돕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좋은 휴식 방법입니다. 특히 잠자리에 들기 전 최소 2시간 이내에는 음식 섭취를 피하는 것이 숙면을 취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밤 동안에도 소화기관이 활발하게 움직여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을 방지하고 다음 날 아침의 활력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식후 10분 정도 후에 따뜻한 물 한 잔을 천천히 음미하며 소화라는 부드러운 여정을 시작하세요. 따뜻한 물은 위장의 연동 운동을 부드럽게 촉진하여 섭취한 음식물이 위에서 소장으로 이동하는 과정을 원활하게 돕고 소화 효소의 활동을 최적화하여 소화작용을 전반적으로 개선합니다. 또한 혈액순환을 개선하여 소화기관으로의 혈류 공급을 늘리고 몸속 노폐물을 효과적으로 배출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뜨거운 물은 식도 점막에 자극을 줄 수 있으므로 체온과 비슷한 정도의 미지근한 물을 천천히 음미하며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치 따뜻한 차를 마시듯 물을 천천히 마시는 것은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어 소화 과정을 더욱 편안하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식사 중간이나 식사 직후 적당량의 물을 섭취하는 것은 과식을 예방하고 포만감을 느끼게 하여 체중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식사 직후 너무 많은 양의 물을 한 번에 마시는 것은 위액을 희석시켜 소화 효능을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식사 전후 적절한 수분 섭취는 건강 유지에 필수적이지만 식후에는 소량씩 천천히 마시는 것이 소화에 부담을 주지 않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식후 30분 정도 후에 가벼운 산책을 즐기며 몸의 활력을 불어넣고 소화를 촉진하세요. 가벼운 산책은 위장 운동을 포함한 소화기관의 전반적인 움직임을 자연스럽게 활성화하여 섭취한 음식물이 효율적으로 소화되도록 돕고 혈액순환을 개선하여 소화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또한 식후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을 막고 혈당 수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에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격렬한 운동은 소화에 필요한 에너지를 근육으로 분산시켜 오히려 소화불량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피하고 편안한 속도로 천천히 걷는 것이 좋습니다. 마치 산들바람을 쐬듯 가벼운 산책은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되고 기분을 전환시켜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햇볕을 쬐면서 산책을 하면 비타민 D 생성에도 도움이 되어 뼈 건강을 유지하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좋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거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걷는다면 더욱 즐겁고 건강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식후 가벼운 신체 활동은 소화 촉진뿐만 아니라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하여 변비 예방에도 효과적이며 규칙적인 산책은 심혈관 건강 개선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식사량은 언제나 자신의 손바닥 크기 정도로 위장에 부담을 주지 않는 현명한 선택을 하세요. 과식은 소화기관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위장의 기능을 저하시키며 혈당을 급격하게 상승시켜 당뇨병, 고혈압, 비만, 고지혈증 등 각종 만성질환의 발생 위험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마치 작은 그릇에 음식을 가득 담으면 넘치기 쉬운 것처럼 위장에도 적절한 용량이 있습니다. 식사량은 언제나 자신의 손바닥 크기 정도로 적당하게 조절하고 음식을 천천히 오래 씹어먹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나이, 성별, 활동량,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식사량을 유지하는 것은 건강한 노후를 위한 가장 기본적 퍼스트 스테프입니다. 특히 노년층은 신체 기능이 저하되고 소화 능력 또한 떨어지므로 젊은 시절보다 식사량을 줄이는 것이 건강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음식을 입에 넣고 최소 20번 이상 꼭꼭 씹어 소화의 첫 단추를 제대로 끼우세요. 음식을 천천히 오래 씹어 먹으면 음식물의 크기가 잘게 부서져 소화 효소의 작용 면적이 넓어지고 침 속의 아밀라아제 효소가 탄수화물의 소화를 돕는 등 소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또한 천천히 식사하는 것은 뇌의 포만 중추를 자극하여 포만감을 쉽게 느끼게 하고 과식을 예방하여 체중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마치 잘게 썬 채소가 소화가 잘 되는 것처럼 음식을 오래 씹는 것은 소화기관의 부담을 줄여주고 영양소 흡수율을 높입니다. 뿐만 아니라 씹는 과정은 뇌 기능을 활성화하고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식사 시간을 최소 20분 이상으로 늘리고 음식을 음미하며 천천히 씹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건강한 식사의 기본입니다. 배부름의 80% 정도에서 식사를 멈추는 지혜를 발휘하여 위장에 여유를 선물하세요. 배가 완전히 부를 때까지 음식을 섭취하는 것은 과식으로 이어지기 쉽고 위장에 과도한 부담을 주어 소화불량, 위염, 역류성 식도염 등의 위장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마치 물통에 물을 가득 채우면 넘치는 것처럼 위장에도 적절한 여유 공간이 필요합니다. 배부름의 80% 정도, 즉 약간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 때 식사를 멈추는 것은 위장의 부담을 줄이고 소화 기능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천천히 식사하면서 자신의 몸이 보내는 포만감 신호에 귀 기울이는 연습을 꾸준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조금씩 노력하면 건강한 식습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당뇨병이나 고혈압이 있다면 마치 정해진 시간에 약속을 지키듯 약 복용 시간을 철저히 지키세요. 당뇨병이나 고혈압 환자는 식후 혈당이나 혈압 변화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으므로 의사의 지시에 따라 약 복용 시간을 정확하게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약 복용 시간을 놓치면 혈당이나 혈압이 불안정해져 뇌졸중, 심근경색, 심부전 등 심각한 합병증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마치 시계처럼 정확한 시간에 약을 복용하는 습관을 들이고 식사 조절에도 꾸준히 신경 써야 합니다. 규칙적인 생활 습관과 건강한 식단은 약효를 높이고 질병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약 복용 시간을 잊지 않기 위해 알람을 설정하거나 약 달력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식사 후에는 잠시 눈을 감고 명상을 하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감상하며 심신의 안정을 찾으세요. 스트레스는 자율신경계의 불균형을 초래하여 소화불량을 유발하고 혈압을 상승시키며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이는 등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식사 후에는 잠시 눈을 감고 조용히 명상을 하거나 편안한 음악을 감상하며 심신의 안정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깊게 숨을 쉬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는 것도 긴장을 풀고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긍정적인 마음과 편안한 상태는 소화작용을 돕고 전반적인 건강 유지에 중요합니다. 식후 짧은 명상이나 음악 감상은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낮추고 소화 기능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계절 변화에 맞춰 신선한 제철 식재료를 활용하고 외식 시에는 건강한 메뉴를 선택하는 지혜를 가지세요. 계절에 따라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가 다를 수 있으므로 신선한 제철 식재료를 활용하여 균형 잡힌 식단을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철 식재료는 영양가가 풍부하고 맛도 뛰어나 건강한 식생활을 즐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외식을 할 경우에는 과식이나 기름진 음식, 나트륨 함량이 높은 음식을 피하고 채소 위주의 건강한 메뉴를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미리 메뉴를 확인하고 주문 시 조리 방법을 조절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튀김 대신 구이 요리를 선택하거나 소스 양을 줄여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의 경우 식사 후 전화통화나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다른 사람과 꾸준히 교류하고 안부를 확인하세요. 혼자 사는 노인의 경우 식사 후 갑자기 몸에 이상이 생길 수 있지만 즉시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식사 후에는 가족이나 친구에게 전화통화를 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다른 사람과 꾸준히 교류하고 자신의 안부를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급 상황 발생 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비상 연락망을 미리 준비해두고 정기적으로 연락하는 사람들과 약속을 정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사회적 교류는 정서적인 안정감을 주고 외로움을 해소하여 전반적인 건강 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특히 노년기에 더욱 중요합니다. 식후 30분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행위가 끝난 후의 짧은 시간이 아니라 우리 몸이라는 정교한 기계가 섭취한 소중한 음식을 효율적으로 분해하고 필요한 영양분을 흡수하며 다음 활동을 위한 에너지를 비축하는 매우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이 짧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소화 건강은 물론 혈당 관리, 혈압 안정, 심혈관 건강, 뇌 기능 활성화, 수면의 질 향상, 심지어 긍정적인 정서 유지와 전반적인 삶의 활력까지 광범위하고 깊숙하게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 잘 지어진 집의 기초 공사가 튼튼해야 오랜 시간 동안 안전하고 편안하게 유지될 수 있는 것처럼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는 젊은 시절부터 꾸준히 쌓아온 올바른 식습관과 식후 30분을 현명하게 보내는 건강한 생활 습관에서 비로소 튼튼하게 시작됩니다. 50년 응급실 의사로서 저는 수많은 노년의 환자들이 젊은 시절의 어리석은 식습관과 식후 관리에 대한 안일한 생각과 무관심으로 인해 예기치 않은 심각한 건강 문제에 직면하고 고통스러운 노년을 보내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수없이 목격해왔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식후 30분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건강을 위한 작은 실천들을 마치 매일 숨 쉬는 것처럼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마치 어두운 밤길을 환하게 밝혀주는 등불처럼 제시해드리는 10가지 지혜를 마음속 깊이 새기고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씩 실천해보세요. 작은 변화들이 모여 놀라운 건강의 기적을 이루고 행복하고 활기찬 노후를 맞이하는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을 진심으로 응원하며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